월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어림잡아 1억 4천만 원. 이 돈을 내면 미국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남들보다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밀리초 단위로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SEC 변호사가 이 서비스를 두고 이건 정해 그대로의 내부자 거래라고 잘라 말한 이유는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글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역대급으로 폭등했습니다. 애플이 15%, 테슬라가 22%,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수직 상승했습니다. 인텔을 지원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뒤에는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10% 뛰었죠. 트럼프의 게시글 하나하나에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건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채널이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정부 문서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SNS 계정이라는 사실이 그만큼 익숙해진 겁니다. 문제는 이 익숙함이 만들어낸 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뼈아픈 지점이 등장합니다. 트럼프가 이 영향력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아예 상품으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소유의 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TMTG가 내놓은 상품의 이름은 트루스 API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포함해 영향력 있는 계정 10개의 게시물을 컴퓨터가 곧바로 읽어주는 형태로 밀리초 단위로 먼저 전달받는 서비스입니다. 가격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월 최대 1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예고 없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요란한 발표도 보도자료도 없이 어느 날 오전 트레이딩 회사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먼저 퍼졌습니다. 고작 0.001초 먼저 받아본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밀리초라는 시간 단위를 삶의 기준으로 쓰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초단타 매매 시장입니다. 초단타 업체들은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돌려서 0.001초, 0.002초 사이에 게시글을 분석합니다. 관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50% 증가 같은 단어를 컴퓨터가 인식하는 순간 곧바로 매수와 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 미세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아예 서버를 거래소 건물 안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이건 100m 달리기에서 남들보다 몇 걸음 앞선 출발선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몇 걸음이 눈에는 안 보여도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게시글이 화면에 뜨는 순간 이미 어딘가에서는 그 문장을 읽지 않고도 매수와 매도 버튼이 눌린 뒤입니다. 사람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러 주문을 넣는 그 짧은 시간조차 기계에게는 셀 수 없이 많은 판단을 끝낼 수 있는 여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언제나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같은 주문을 넣어도 밀리초 먼저 낸 사람이 먼저 체결되기 때문에 늦게 받은 투자자는 주문 순서에서 밀리고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이 정보를 파는 사람이 그냥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나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몇몇 중대 발표를 백악관 브리핑룸이 아니라 트루스 소셜에 먼저 올릴 만큼 이 플랫폼을 실질적인 정책 발표 창구로 써왔습니다. 원래 국가 정보는 공공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시장의 대원칙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조차 금리 결정문을 특정 시각에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하도록 못 박아두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조차 스스로의 발언 시점을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발표 시점의 차이가 곧바로 부의 이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움직이는 당사자의 말 한마디를 돈을 낸 사람에게만 몇 밀리초 먼저 파는 구조가 등장한 겁니다. 시장의 공정성이라는 기본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TMTG는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분 4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장 이후에도 좀처럼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 측은 시장이 이미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이번 유료 구독 서비스가 회사의 중요한 수익권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자기 소유의 플랫폼에 올리고 그 게시물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유료로 판매하고 그 수익이 대통령 본인이 최대 주주인 회사의 가치로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과 개인 회사의 수익이
한 문장 안에서 완전히 포개지는 겁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이런 이해 상충은 이사회나 감독기관이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구조를 걸러줄 장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트럼프가 직접 운영하는 리딩방이라는 말입니다. 상원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 워런과 시프, 슈머 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서한을 보내 이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워런과 시프 의원은 이걸 두고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노골적인 행위이며 평범한 투자자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걸 두고 지각변동급 스캔들이라고 표현했고 전직 SEC 변호사까지 나서서 이런 식이면 내부자 거래를 아예 정기구독 상품처럼 일상화할 수 있다고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TMTG는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공개된 정보를 두고 억지로 새로운 내부자 거래 이론을 만들어냈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은 전통적인 내부자 거래법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따지는 데 반해 트럼프의 게시물은 몇 밀리초 뒤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어차피 공개되는 정보라서 법적으로는 유무죄를 단정하기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윤리 전문가들은 위법 여부와 별개로 이 구조 자체가 대통령직의 공공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런 이해 상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임 중 개별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 지분을 정리하고 자산을 아예 백지신탁에 맡겨왔습니다. 법으로 강제된 의무는 아니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주식 거래 자체를 문제 삼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권력을 가진 사람의 거래 정보는 늘 예민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오랜 관행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브랜드 사업으로 대통령직의 영향력을 수익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이어 이제는 자신의 SNS 게시물 자체를 초단타 매매용 유료 데이터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TMTG는 이미 여러 기업이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고객 명단과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시세를 움직이는 시대에 그 말에 대한 우선 접근권 자체가 상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져가야 할 태도는 단순합니다. 밀리초 단위의 속도 싸움에 뛰어들려는 시도는 애초에 승산이 없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의 설계자와 최대 수혜자가 같은 사람인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특정 인물의 게시글 하나에 급등락하는 종목일수록 그 변동성 자체를 기회로 착각하지 말고 구조적 리스크로 읽어야 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현금 흐름 위에서 판단을 세우는 투자자만이 이런 정보 비대칭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보의 속도에서 이길 수 없다면 정보의 질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개인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위입니다. 게시글 하나의 출렁이는 시세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급등락이 기업의 진짜 가치가 바뀌어서 생긴 움직임인지 아니면 단지 남들보다 몇 밀리초 먼저 읽은 사람들의 몫을 챙기는 과정인지 그 구분을 할 줄 아는 투자자만이 이런 뉴스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장을 보는 눈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